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우리가 측정 분석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을 사실은 최대한 그대로 받기를 제일 원하는데 주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이즈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지에서 많은 작품전을 할 때 그런 로봇을 만든다거나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했을 때 보면 제가 여기서 전시회 때마다 살짝 보면 그런 노이즈 처리라든가 실제 만들어 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프로그래밍에 의존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간과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할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부 실험실에 있는 계측기라든지 메이커 스페이스에 있는 계측기라든지 걔를 좀 더 접근 가능성 있으면서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죠. 꽂으면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아니다. 같은 케이블이라도 내가 재면 잘 재는데 누가 재면 못 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에 좀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계측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측기 보면 제일 먼저 뭘 봐요, 여러분? 보면 뭘 봐요, 여러분? 이게 뭘 봐요? 돌아가면서 짧게 이게 여기 보면서 한마디씩 해봐요. 회사명 볼 것 같아요. 회사명, 오케이. 자, 큰 화면. 큰 화면, 전 전원 버튼부터 볼 것 같아요. 전원 버튼, 아이오 포트 개수. 아이오포트 개수, 또 솔직히 해봐요. 모니터 여부. 네. 자, 우리 2학년 전원 버튼 잘 적었어요. 전원 버튼. 뭐요? 화면. 어떤 거요? 화면. 네. 자, 여러분 이제 화면 보고 단추 보고 그다음에 이 파워 스위치 보고 하면 키고 그다음에 화면 보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숫자 보면서 내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값을 배선을 연결하면 그걸 배선 이 부분을 연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라즈베리 파이로 얘를 뭐 측정하고 얘를 바꾼다 그러면 뭔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연결이 돼야 된다면 뭘 연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케이블과 연결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떤 케이블 연결될 것 같아요? 네? USB 케이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뒤에 있는 장치로 가서 뒤에 한번 다 보기 바랍니다. 뒤에 장치마다 빨리 가서 뒤에 뭐가 있는지 살짝 보기 바랍니다. 장치마다. 제가 어떻게? 이거 다 봤어요. 갔다가 보고 다시 되돌아와요, 여러분. 사진이라도 한 찍고. 뒤에 뭐가 있나를 보고 옵니다. 저기 뒤에. 쉬고 있냐? 자, 보고 왔으니까 보고 와요. 자, 보고 시간 길게 할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빼놨습니다. 자, 그럼 이거 보고 오면 제가 질문한 이유는 얘를 했을 때 스위치가 있고 포트가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그죠? 뭔가 할 수 있구나 잘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얘를 아주 깨끗한 데이터를 100만 개를 찍고 싶다. 실험실에 수업할 때는 10포인트 찍어서 그랬는데 이거를 정밀하게 쫙 측정해서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다 손을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USB 타입이 있죠, 그죠? 여기 USB가 그 뒤에 있는 거는 아두이노, 고전적인 아두이노 연결하는 프린터 포트 연결하는 USB가 같아야 됩니다. 좀 돌려서 다 알지만 돌려서 좀 보고 백문이 불여일 터치라고. 백문이 불여일 터치입니다. 네? 자, 이것도 그냥 하죠. 자, 이것도 보면 얘는 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얘가 좀 고전적으로 붙어 있거든요. 좀 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보는 거는 USB 단자가 꽂혀 있거든요. 쟤는 프린터 포트 꽂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프린터 꽂는 거와 똑같아서 USB하고 프린터 포트를 꽂는 거구나. 자, 이거는 뭐가 있냐면, 보면 RS232C라는 9핀짜리 요 핀이 있어요. 수컷. 얘가 수컷이거든요. 이게 그 9핀 RS232C라는 거거든요. 있어서 USB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니까 핸들러 그래서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봐요. 눈물이 끝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면요. 결국 이제 라즈베리 파이하고 연결을 할 때 뭔가 USB를 통해서 연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장치를 보면 옛날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RS232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RS232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네. RS42 들어봤는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자, 둘 다 처음 들어봤는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지금 이제 봤죠? 한 바퀴 돌면 지금 봤죠? 이 모양 있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여러분이 청계천이나 용산에 가보면 열려있어요, 9핀. 어디서 옛날 그 마우스 포트 같은 게 있거든요. 옛날 장치에. 여러분이 분명히 집에 굴러다니는 컴퓨터가 있다면, 옛날에 쓰고 이제 버려서 이제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 있다면 그 뒤에 이런 포트가 붙어 있을 겁니다. 옛날에 마우스 같은 거 붙였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직렬 포트예요. 직렬 포트. 시리얼 포트니까 그럼 뭐냐면 얘는 선 개수, 적은 선의 개수로 온오프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RS232C는 여러분이 컴퓨터 장치 관리자에서 직렬 포트에 해당됩니다. 직렬 포트. 직렬 포트는 선 하나로 이 통신에 1초에 몇 개의 비트를 보내서 그 중에 헤더하고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페널티 체크 그런 것들을 해서 9600 bps 그다음에 8비트 그다음에 페널티 체크 있고 이런 거를 정의해서 이제 제어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쟤를 연결해서 할 때 그 시리얼 포트로 얘를 연결하는 프로토콜이 있겠죠. 아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파이썬에서 이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그 통신 속도 이런 거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스트링을 문자를 보내면 돼요. 문자를 보내면 거기 장치가 그 문자를 받아서 걔가 답을 하면 문자로 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RS232C 장치도 똑같이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장치를 한 바퀴 쭉 보고 나니까 어떤 자신감이 생기냐면 아직 안 해봤지만 이거를 파이썬 연결을 하면 내가 임포트 파이 시리얼 이런 걸 불러들여서 얘를 이제 세팅하면 내가 통신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해봐야겠죠, 그죠? 근데 해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실로스코프 예쁜 그래프 있는데 얘를 쫙 받아가지고 파이썬에서 예쁘게 그림 그려서 내가 주기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약간 사인 웨이브가 왜곡이 되어서 얘가 고조파 하이어 하모닉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로 크로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보기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RS232C 같은 경우는 이게 한쪽에서는 보내고 한쪽에 받는 거 그 다음에 받는 거 보내는 이건 그야말로 어렸을 때 이제 실로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종이 커버를 좀 연결해 놓고 보내고 받고 저쪽에서 보내면 받고 하는 그 선이 이렇게 세 가닥에만 연결되어 있거든요. 세 가닥 연결되어 있어서 트랜스밋, 리시브, 그라운드 세 가닥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 RS42485는 똑같이 9핀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개씩 있어요. RS 리시브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보내는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가닥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보내고 받고 이러면 됐지. 왜 얘는 보니까 보내는 거 두 가닥 받는 거 두 가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라운드 루프 노이즈를 빼기 위해서. 또 우리 2학년 정확 눈치 봐서 얘기 안 되죠. 자, 보면
그라운드를 맞춘 상태에서 신호가 있으면 얘가 그라운드 흔들린다거나 그런 얘가 요 차이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RS232C라는 거는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신호선을 하게 되면 노이즈 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RS232C는 한 15m 이렇게 하면 노이즈 때문에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마우스 있죠, 마우스. 마우스를 옛날 타입으로 해서 마우스를 15m 정도 길게 해서 쓰면 안 돼요. 중간에 가다가 노이즈 받아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선을 두 가닥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철포덕 이렇게 하게 되면 두 선이 같이 철포덕이 이렇게 해요. 그 얘기 뭐냐면 디퍼렌셜은 신호가 노이즈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RS232 직렬 포트에서 42488 돼 있는데 얘가 좀 더 멀리 간 100m 이상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공장에 가보면 이제 어떤 퍼니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열을 온도를 올리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굽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로 이걸 많이 쓰는데 PCB 기판 만들 때에도 이제 온도 오븐도 이걸 많이 씁니다. 오븐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전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얘가 노이즈에 좀 강해야 되거든요. 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RS42를 쓰게 되면 100m도 쓸 수 있어요. 15m까지 못 쓰는 거를 100m 쓰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회로를 만들 때에도 이게 우리가 다른 용어로 싱글 엔디드로 하는 게 좋으냐, 디퍼렌셜로 하는 게 좋으냐, 그랬을 때 디퍼렌셜로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신호에서도 내가 적용되니까 여러분 장치를 보니까 모양이 같잖아요, 그죠? 모양 같으니까 그 장치에 뭐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모양이 같아요. 그러면 장치에 뭐를 봐야지 얘가 23인지 4인지 485인지 알겠죠, 그죠? 뭘 봐야 됩니까? 네? 뭘 시트요? 스펙 시트 매뉴얼 보면 됩니다. 그 매뉴얼 보고 여기에 시리얼 포트가 232, 42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보니까 좀 다르죠, 그죠? 다르는데 얘는 앞에 끼우고 연결했다가 꼬리를 물어서 계속 연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딱 끼우고 뒤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하나 끼워서 또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장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걔는 꼬리를 물어서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얘는 패럴렐 포트라요. 패럴렐. 그 신호가 동시에 가는 거거든요. CD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GPIB라 그러거든요. GPIB가 바로 요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옛날 장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메이크 스페이스에 같은 게 있어요. 보면 여기에 모양이 좀 다른 게 있어요. GPIB가 있고 그리고 이 회사마다 자기만의 또 인터페이스 있을 수 있거든요. 묻지만 여기에 GPIB가 어떤 건지 봐요. 그 GPIB가 있고 GPIB라면 General Purpose IO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인터페이스인데 그 제가 이제 이걸 보고 그 라즈베리 파이로 이런 옛날 그 장비를 제어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거를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손으로 본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꽂아서 제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보드라요. 그래서 제가 보드를 만든 거예요. 그거 만들었는데 옆에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좀 고쳤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회로 설계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연결했다 싶었는데 나중에 맡기고 오분이 작동을 안 해요. 안에서 가면 뒤져보니까 선이 중간에 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연결되어 있다 싶었는데 그걸 제가 수기로 연결을 한 거예요. 수기를 납땜해서 연결을 해서 얘가 작동 안 하던 거를 작동하게끔 만들었어요. 이거 디버깅, 프로그램의 디버깅처럼 하드웨어도 디버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실제 이거를 장치를 만져보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침착하게 뭔가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데 이 포트를 보면 얘가 꽂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꽂을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게 오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그 한번
그 스마트폰으로 좀 찍어서 한번 들어가 볼래요, 한번? 제가 라즈베리 파이를 좀 가져왔거든요. 자, 라즈베리 파이를, 이것도 라즈베리 파이를, 제가 라즈베리 파이 3, 3고, 지금 아까 받는 라즈베리 파이는, 얘는 라즈베리 파이 제로, 그 다음에 얘는 라즈베리 파이 제로 2. 제가 세 가지 모델을 가져왔거든요. 라즈베리 파이 3, 제로 2, 제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제로래요. 제로를 제일 선호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네? 작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싸고, 가격도 한 2만원, 만원 얼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3도 괜찮아요. 3도 한 2만원 정도, 3만원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올라가면 5가 하면 10만원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들어올 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젤을 제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제하고 싶으면 제가 젤을 해볼게요. 한번. 거기에다가 이제 파워를, 요거를 가까이 와서 이제 좀 이따 봐야 되는데요. 다 서서 한번 와볼래요? 한번? 그럼 가까이 와볼래요? 한번? 자, 그럼 여기 보니까 그 뒤에 디펜이 붙어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이런 것들이 꼬리를 장치가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만 컨트롤하는 게 딱 꽂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얘는 이제 RS232형 USB는 컴퓨터에 있지만 얘는 컴퓨터의 기본 표준 인터페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인터페이스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만든 거래요. 그럼 이걸 보면 얘가 꽂히겠죠, 그죠? 꽂히는데 여기에다가 보면 모양대로 해서 다 꽂는 거죠. 그러면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얘 하나가 연결된 계측기를 다 제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얘가 일단 파워 들어야겠죠, 그죠? 자, 파워 들어야 되니까 얘를 그럼 얘를 파워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이걸 파워 연결을 하고 혹시 있을까요? 근처에 멀티탭이 있을까요? 자, 그럼 제가 요 두 개가 연결이 되면, 자, 두 개 연결되면 이 장치가 연결되고 얘가 연결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잘 연결되는지. 자, 연결되는지 보고 컴퓨터로, 제가 노트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학부 실험실에 가서 해보면 장치에 얘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얘가 돼 있으면 유선으로 연결해서 이제 컴퓨터 연결하고 싶잖아요, 그죠? USB면 USB 연결하고 싶은데 얘는 지금 USB 바로 직접 연결하기 어렵죠. 그죠? 그럼 이 생각해보고 이 장치가 연결한다 그러면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로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연결을 해서 USB 포트 연결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고마워. 안돼요. 돼요? 그래. 그럼 이걸 이제 끼우고 두 개 다 연결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켜고 여기 라즈베리 파이도 불이 들어오고 확인해 볼래요? 한번 이리 와서 각자 불이 켜졌는지 확인해 볼래요? 한번. 자, 가까이서 봐요. 그냥 회전을 보고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네. 자, 보고 여기 앞에 딱 켜져 있죠, 그죠?
자, 켜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실험실이 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게 있다. 나는 노트북을 들고 왔다. 그러면 쟤부터 뭔가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얘는 없어요. 얘는 없으니까 제가 라즈베리 파이 통해서 받아야겠죠. 받거나 얘를 켰다 껐다 하거나 뭔가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여기에 접속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에서 그 접속을 해보는데 제가 하는 방식이 주로 여기에 노트북에 보통 이게 다 들어있는 뭐가 다 들어있냐면 여기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여러분 모바일 핫스팟이 있죠. 모바일 핫스팟 이걸 제가 켜볼게요 한번. 자, 모바일 핫스팟을 키면 여기 이제 제가 이걸 좀 해가 왔어요. 자, 보니까 뭐 연결 다 돼버렸죠. 방금 여기 GPIB랑 연결됐잖아요. 얘가 이 라즈베리 파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이 그 라즈베리 파이를 좀 해보면 여기에 접속을 하는데 어떤 걸 보통 접속해요, 여러분이? SSH 뭐 그 프로그램은 VS 코드나 아니면 VM웨어 같은 거. VM. 자, 그러면 보통은 푸티라는 걸로 가장 먼저 접근을 하거든요. 푸티 해가지고 여러분 할 때 잘 기억을 메모해놔요, 여러분. 제가 접속을 할 때 저는 장치에 가장 기본 그게 푸티다. 그럼 여기 보면 푸티에서 제가 GPIB 이렇게 해서 GPIB 로컬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꺼졌네. 이거 선이 그 되겠다. 됐어요? 금방 될 거. 좀 보면 되겠다, 그죠? 푸티랑 다 무료 프로그램, 제가 아는 다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입력시로 그것도 뺐다 넣어볼게 한번. 네. 뺐다가 끼워볼게. 나오겠다. 나왔다. 자, 푸티라고 뭐 불량한가? 나왔다. 자, 푸티를 GPIB 로컬하고 GPIB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GPIB 로컬 이런 거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폰트를 제가 그 노안이 와서 글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키워서 체인지에서 폰트 사이즈를 16을 키워 굵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세션에서 얘를 저장을 해놔요. 그다음 이걸 보고 오픈하면 이 연결된 쪽으로 GPM 딱 뜨죠, 여러분. 리눅스 프롬프트 뜨죠, 여러분, 그죠? 그게 파이 그러면 파이하고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제가 이걸 해놓으면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글자가 잘 보여요. 저기 불 좀 꺼볼래요, 한번? 그래도 좀 낫나? 네, 잘 보여요. 네. 자, 보면 여기에 그 다음에 제가 할 때 라즈베리 파이 여러분 처음 해보면 항상 먼저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슈퍼 유저로서 제가 둘을 하는데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를 한다. 이걸 제일 많이 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라즈베리 처음 배우면 여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걸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얘가 수시로 윈도우 업데이트처럼 라즈베리안 이 OS에서 최신 프로그램으로 목록을 업데이트를 해요. 목록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얘를 실제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슈퍼 유저 2, 그러니까 수도 애플리케이션 해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얘가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일단 이게 리눅스 명령어라 생각하고 한번 봐요, 여러분. 자, 이래 한번 저희 하는 방식인데, 자 이렇게 하고 보면 밑에 20개의 패키지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시간 좀 걸려도 해보죠. 뭐 수도 앱 업그레이드 해보면 이제 이게 안에 그 상황을 프로그램들 업데이트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이제 예스 하고 실행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뭘 하고 싶으냐면 얘를
켰다 껐다 하거나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파이썬으로 이렇게 실제 이 커맨드 라인에서 할 수도 있지만 기왕에 윈도우 이렇게 띄워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되는데 그러면서 해보면 얘가 이걸 푸티로 말고 X 윈도우로 띄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저 라즈베리 파이 접근하는데 제가 X 윈도우가 있다면 제 X 윈도우로 해서 화면을 띄우면 좀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윈도우 MSTSC 이거 다 메모해 놓을래요. MSTSC 명령 MSTSC를 해서 엔터를 치면 이게 뭐 원격 데스크탑이 떠요. 이건 알겠죠, 여러분? 그죠? 원격 데스크탑.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gpib.local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보면 엔터 쳤을 때 컴퓨터에 접근 이걸 해도 되지만 제가 세팅을 이걸 해놨는데 전 VPN 리얼 VNC 제가 리얼 VNC 뷰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까 윈도우에 들어있는 MSTSC가 원격 접속 네트워크인데 예를 들어서 맥킨토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아까 윈도우가 아니라 다른 거 있을 때는 원격 접속 이 터미널 프로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리얼 VNC 뷰어라는 걸로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세팅을 이걸 해놨는데 이걸 들어가 보면 제가 GPIB라는 거를 여기 넣어볼게요. 한번 GPIB에 로컬이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 여기에 커넥팅 투 GPIB 하고 ID를 묻거든요. 그럼 ID를 IoT로 하고 아니다 파이로 하고 라즈베리 이렇게 해서 remember 해서 딱 하게 되면 지금 윈도우가 바로 이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있는 X 윈도우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이게 좀 느리거든요. 네, 좀 느린데 라즈베리 파이 제로가 조금 떴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윈도우가? 처음 듣는 네, 그럴한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럼 이거가 얘가 지금 이걸 서비스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반도체 회로 설계를 한다거나 할 때도 이 리눅스로 X 윈도우를 띄워서 티켓을 돌리고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제가 터미널 하나 열어볼게요. 한번 터미널 열어서 아까 푸티로 하게 되면 푸티 그냥 까만 터미널만 나왔었죠, 그죠? 지금 이렇게 해보면 윈도우 상에서 터미널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를 딱 했어요. 이렇게 해서 GPIB 딱 되어 있는데 화면 보이죠, 여러분? 그럼 제가 이거를 뭘 하냐면 쟤를 GPIB를 이니셜라이즈 해주거든요. 뭐 여러분 장치를 보통 그 제어를 한다 그러면 장치마다 그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리눅스니까 좀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sudo에 gpib init. shell 명령으로 해놨어요. 그럼 얘를 실행을 하면 지금 저 장치가 자 아무 그게 없죠, 그죠? 아무 에러가 안 떴잖아요, 그죠? 그 뭔가 모르지만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노의 gpib init 여기 나노가 편집기거든요. 이 안에 이 명령어를 차례대로 실행하게끔 해놨어요. 기억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리눅스가 조금 불편한 게 다 텍스트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매크로처럼 혹은 쉘 명령으로 한테 뭉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딱 하나 실행했고,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얘를 지금 장치 이름이 뭡니까, 지금? 한번 볼래요, 여러분? 장치 이름이 뭔가요? 커런트 소스잖아요. 커런트 소스는 아까 제가 전류를 측정하거나 전류를 내놓거나 전압을 측정하거나 전압을 내놓거나 해서 얘는 전류를 내놓는 거죠. 전류원이라요. 그러니까 전류원은 언제 쓰냐면 여러분이 자기장을 정확히 측정할 때 홀 센서 있죠. 배웠었죠. 그 홀 센서라고. 전류 흘려주면 얘가 전자가 가득 휘어져 가지고 이 휘어지는 옆에 전압차가 생기면서 걔를 재보면 자기장 색을 알아내는 게 홀 센서거든요. 자, 그런 자기장 하는 건데 그럼 전류를 한번 저거를 한번 바꿔보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전력 얼마 되는지 앞에 와볼래 이쪽으로. 다 앞에 와서 볼래요 한번. 옆에서 보지 말고. 키 큰 사람이 뒤로 가는 게 좋겠죠, 그죠? 너무 뒤로 화면만 보이면 돼요.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 0으로 돼 있어요? 꼭 잡고 있어야 되나 이거? 네. 자 그러면 0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걸 해볼게요 한번. 파이썬으로 제어하니까 그냥 파이썬을 실행시켜 볼게요 한번. sudo 파이썬 했어요. 자 파이썬이 여러분 잘 익숙한 화면이 떴죠, 그죠? 파이썬이 됐는데 제가 이 장치에 접근하고 싶어요. 접근하고 싶은데 얘가 제가 잠깐 기억이 기억이 조금 그래서 살짝 볼게요 한번. 자, GPIB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명령어 가물이 조금 약간 삼삼해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있다. 자, 임포트 돼 있는데 요 임포트 GPIB 하고 요 디바이스가 어드레스거든요. 이 어드레스 몇 번인가요, 지금? 12번이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뭘 하냐면 sudo 파이썬을 실행하고 import gpib를 했습니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컨솔을 gpib 디바이스하고 0에 12번 했어요. 12번을 con이라는 그 베리어블에다가 할당을 하거든요. 그 할당을 했어요. 오케이 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gpib 명령어를 할 때 이제 gpib 리드가 gpib 여기에 write가 있거든요. write 여기 gpib write가 있습니다. write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에서 제가 gpib write로 하고 con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쓰냐면 i의 1의 마이너스 6성의 f0x의 n 이런 명령어를 치려고 그래요. 의미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잘 보이지 않는데 1, 2의 마이너스 6성의 f0의 x의 슬래시 n 이거든요. 글자가 왜 안 보이지? 제가 이걸 좀 크게 키워볼까요, 한번? 아이고 글자는 똑같네. 자 여기서 대충 글자가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글자 좀 잘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i 1, 2의 마이너스 6성의 f0x의 슬래시 n이라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전류를 1 마이크로 i를 1 마이크로 암페어로 놓고 f0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가해라, 가해지 마라. x는 뭘 같아요? x는 뭘 같아요? execute, 실행해라. 그 다음에 n은 뭘까요? 끝났다, 오바, 이미지. 그럼 딱 보내면 얘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한번. 앞에 한번 봐요. 한번. 제가 이걸 엔터를 쳐볼게요. 한번. 엔터를 쳤어요. 바뀌었어요? 네.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똑같이 해서 요거를 2로 바꿨어요. 이거 바뀌죠. 그 다음에 3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값을 읽고 싶다. 그러면 gpib read 이렇게 해서 gpib read 이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한번.
20 이렇게 해서 하면 자 뭐 이걸 보니까 뭘 읽었어요 여러분? 집합의 미란이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요 DC 커런트 2 곱하기 10은 육성의 볼트 리미트 1.0 이 값이 딱 나왔죠 그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방금 보여준 걸 보면 아 얘가 그 어떤 그 파이썬으로 잘 짜면 저거를 값을 쓰고 읽고 가능하구나. 그 다음부터는 파이썬 문제가 되죠. 그죠? 자, 파이썬 문제가 되고 자 그럼 이걸 하고 나면 아 이거를 이제 요런 거를 텍스트 베이스로 했는데 여러분이 아까 구이 같은 거 있잖아요. 구이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여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수도 파이썬의 measure py 제가 이 안에 있는 걸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실행해 볼게요. 수도 파이썬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요거를 좀 미니마이즈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쳐볼게요 한번. 딱 쳐보면 라이브러리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실행을 제가 메저라는 걸 실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얘가 느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뭘 뜨겠죠. 뜨니까 이렇게 뭐 떴죠 지금. 떴죠 그죠? 떴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탭도 바꿔주고 세팅 뭐 전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얼마고 DC 오펜은 어떻게 되고 주파수 어떻게 되고 해주고 다음에 매저 단축 딱 누르면 화면이 쫙 이렇게 그려서 데이터를 세이브 파일로 저장하고 요 그림을 하나 딱 만들면 아까 파이썬으로 값 쓰고 읽고 뒤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런 화면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럴듯한 측정 분석 기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장치에다가 얘를 넣어서 컴퓨터로 원격으로 해서 측정을 했는데 이거를 유선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처럼 꽂아서 바로 PC 연결은 되겠죠. 그죠? PC 연결하거나 라즈베리 파이 3를 보면 여기 USB가 많잖아요. 그죠? 많으니까 유선이니까 오히려 더 쉽겠죠. 그죠? 잘 되돌아가 볼래요 그러면? 네, 들어가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 그 소스 코드 그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요 탭값도 바꿔주면서 어바웃세트로 포맷을 만들 줄 알면 내가 얘를 윈도우에서도 돌릴 수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 만들어 오면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거든요. 그리고 파이썬이 도는 거 다 돌아요. 여러분이 맥을 가지고 있으면 맥에서 돌고 다니까 제가 이제 구이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쓰면 괜찮겠다 싶은데 그게 뭐냐면 T킨터라고 있거든요. T킨터.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안에 내용물 살짝 보면요. 내용물 살짝 보면 여기에 화면이 글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 제가 이렇게 하면 잘 보이니까 이건 여기서 해도 되겠다. 바로 여기서 그냥 엑스윈도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제 보면 아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좀 더 잘 보이죠 그죠? 보면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T킨터라고 돼 있죠 그죠? 얘를 TTK 되는데 우리 파이썬에서 이거 제일 많이 쓰거든요. 럼타임 그래서 매트플랫 LIV 파이프라인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그 매트플랫 LIV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수학 그 미분 방정식 풀고 이럴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이언스 파이 요거 제가 쓰거든요. 옵티마이즈 문제하는 거. 그다음에 랜덤 문제는 GPI 맞죠, 그죠? GPIB 뭐 리얼 각하고 이걸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T 킨터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T 킨터로 구이 작성하는 방법을 보고 제가 요걸 보면 자 아까 그 프로그램이 길이가 자 이렇게 좀 돌리는데 길이가 길이 제법 기네. 제가 짧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제법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많이 들어간 사실 반복되는 요소가 많거든요. 반복돼서 요소가 많은데 가장 간단한 거는 여기 이제 보면 나노의 TK 테스트 BY 자 이런 걸 보면 되게 짧죠, 그죠? 보면 짧은데 여기 보면 딥킨터에서 시스에서 OS에서 이제 우리 TK 테스트 PY잖아요. 요 이제 요거를 하나 딱 띄우는 건데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향에 따라서 T킨터라는 거 가지고 이제 이런 그 계측할 때 프로그램을 이제 아까 GPIB 했으면 하는 거 예쁘게 만드는 거를 다음 때 한번 공부를 해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아주 여기 조금만 검색하면요, T킨터 9위 딱 쳐보면 파이썬 T킨터 9위 프로그램 소개하고 되게 짧죠, 그죠? 되게 짧고 되게 짧습니다. 초보자 가이드 9위 개발하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걸로 자신감 가지고 나서 조금 더 하고 싶으면 파이QT라고 있거든요. 파이QT5 이것도 이제 QT 파이썬 요 9위 프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더 복잡한데 예를 파이QT5로 9위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인스톨하고 버튼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글을 잘 못 썼네. 실제 얘가 별로 없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를 한다 그랬을 때는 제가 이렇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써요. 뭐냐면 여러분 그 주피터 씁니까, 여러분? 주피터라고 처음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주피터 한번 실행해봤다. 한 번이라도 실행해봤다. 예. 주피터를 실행하면 거기에서 이제 보통 주피터에서 보통 연습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가상 환경으로 우리가 보통을 해서 액티베이트 해서 이제 여기에서 주피터 노트북 마이너스 IP 0.0.0.0 하고 노 브라우저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 안 깔렸나 봅니다. 여기 금방 깔아볼게요. 한번 PIP에 인스톨 주피터. 자, 금방 깔아볼게요. 한번. 주피터라는 걸 깔아서 여러분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써보면 이제 이런 파이썬이 익숙해지기 좋거든요. 제가 여기서 졸업생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를 했지만 미국에 이제 가서 학위 받고 미국 가서 인텔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거든요. 여러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컴퓨터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런 뭐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만들던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지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합니다. 컴퓨터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고 그래서 깔고 있잖아요, 그죠? 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저 까는 동안에 보면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 아두이노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제가 선호하는 아두이노가 있어요. 어떤 아두이노 선호할 것 같아요? 느낌이? 우노 나노. 우노 나노? 네, 또 제가 어떤 아두이노 선호해요? 어떤 아두이노 선호해요? 우노. 네. 제가 선호한 아두이노는 작은 걸 선호하거든요. 우노는 어때요? 네, 크죠, 그죠? 근데 제가 기획과나 이런 데서 만든 전시회 가다 보면 우노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이제 작은 걸 써요. 자, 이거는 되게 작죠, 그죠? 여기에 뭐가 달렸냐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안테나는 달렸어요. 안테나 달렸거든요. 안테나 같이 보면 저기 있는 누가 멀리서 이렇게 해봐가지고 그럼 얘가는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다 되는 거예요. 얘가 하나가 10,000원 들어가. 그러니까 우노보다 아주 비싼 건 아니죠, 그죠? 얘 가지고 무선으로 뭔가 제한하면 아두이노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이 안에 파이썬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C로 짜장 파이썬 이렇게 해놓으면 안에 프로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겠죠. 이거다가 봐요. 띄우고 싶으면 띄우고. 자, 그러면 아직 깔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제가 안내 그런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고. 그래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를 보니까 되게 작고 내가 파이썬에 따라서 얘를 원격으로 제어도 할 수 있고 신호를 받아서 측정해서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데 걔가 다양한 센서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센서는 대부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사서 붙이는 정도를 하면 그 센서 값이 틀리게 측정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앞대는 했는데 생각하던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이제 그걸 측정을 연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직 이거를 실행하고 있어서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두이노 종류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하나씩 계속 만져보는 겁니다. 얘는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어요. 원래는 디스플레이. 자, 얘는 아두이노는 센서라는 안에 센서가 한 9가지 달려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하는 거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센서. 얘는 라즈베리 파이 피코라고 있어요. 피코.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에 아두이노 버전을 쓰면 안 돼요. 얘가 라즈베리 피코 얘인데 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돼 얘는 없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자, 손을 만져보고 얘가 다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계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자,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거는 뭘 같아요, 여러분? 이거 뭘 같아요? 얘도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네? ESP, 이게 지금 가는 게 ESP거든요. E32. 얘는 뭐냐면 FPGA. 얘는 FPGA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FPGA와 ESP32는 아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논리를 넣는 거예요. 근데 얘 MCU는 얘를 이제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넣을 수 있어요. 얘는 플래시를 굽는 거거든요. 그죠? 일종의 하나의 칩이 돼요. 주문자 방식의 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PGA 여러분 그 디지털 회로 실험 2학년 2학기 때 실험하나요? 바로 여기서 하죠, 그죠? 그때 금지만 하잖아요. 그 비싸거든요. 제가 다 뒤져보니까 이것도 10,000원, 20,000원. 그래서 20,000원짜리 FPGA를 제가 구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그런 실험하는데 원래 말면 되잖아요. 그죠? 베릴로그로 배웠죠, 여러분. 베릴로그로 얘를 짜서 넣고
지금 보낸 ES 요거는 파이썬하고 C 같은 거 짜볼게요. 이것도 여기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고 뒤에는 게임 같은 거 붙일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하고 NFPGA 손으로 보고 한번 쭉 봐요. 자, 이게 라즈베리가 저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러분 그 집에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자기 집에 라즈베리 파이 있다. 버전이 뭔데요? 4. 빠른 거 하시고 있네요. 저도 4가 있어요. 파이브. 5가 다 5면 금방 돼요. 금방 이거를 예를 들어 이거는 제로닉 한참 버전 낮은 거거든요. 낮은 건데 5건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네. 버전 큰 거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느리긴 한데 지금 도가 지나치게 느리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왔거든요. 왔고 여러분이 이거 GPIB로 제어하기라는 여러분 직접 봤죠, 여러분, 그죠? 직접 봤고, 요거는 제가 카이캐드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거든요. 카이캐드라는 거는 여러분이 여러 PC에다가 집에 가거든 WSL이라는 거를 PC에 설치를 해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WSL? 근데 뭐냐면 저는 설치를 해놨기 때문인데, 여기에다가 윈도우에서 WSL을 하면 여기에 우분투를 설치해 놨거든요. 우분투 설치해 놓으면 제가 이렇게 그 우분투 환경을 안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화면 뜨죠, 그죠? 뜨는데 우분투에 이제 제가 CD my chip 보면 여기에서 CD LED를 해보면 제가 회로 설계 쪽으로 한다 그러면 한번 봐요, 한번. 여러분이 베릴로그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노의 소스의 LED 베릴로그 이제 코드가 이렇게 돼요. 보입니까, 여러분? 이 베릴로그 코드 보니까 어떤 거 하는 것 같아요? LED라는 게 있고, 클락이 있고, 리셋 단추가 있고, 그리고 LED 켰다 껐다 하는 게 있고, 카운터가 있는 거 보니까 카운터가 얼마 이상 되면 이 LED 켰다가 저 LED 켰다가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포지티브 엣지 올라갈 때 엣지, 클락에서 네거티브 엣지 리셋을 누를 때 엣지에 대해서 이 리셋 단추가 눌러져 있으면 0으로 리셋하고 그 외에는 카운터가 이렇게 될 때까지 얘를 일씩 증가시켜 나가라 라고 하면서 밑에 엣지 부분에서 LED가 시스템 리셋이 0이 되면 0이 10으로 하고 그다음에 카운터가 이렇게 커지면 LED를 전환해서 켜라 라는 거 이거거든요. 이거는 저기 라즈베리 파이하고 아두이노하고 틀리지만 이거는 제가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FPGA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 그랬을 때 FPGA 적용하잖아요, 그죠? FPGA는 다 들어봤죠, 여러분? 예, 요걸 이제 했을 때 제가 직접 회로를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잘 금방 봐요, 한번. 메이크에 클린에 메이크에 synthesize 하고 그 다음에 make place 하면 자 이렇게 쫙 배선을 하고 make route 하면 배선을 또 하고 그 다음에 cd make migrate 다 하고 cd의 레이아웃에 매직의 -dxr에 LED에 매직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이게 매직의 인버터 LED인데 인버터 XR의 인버터. 자, 이런 것들이 회로 설계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expand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집적회로 시간에 배웠던 그 아까 베릴로그를 그런 식으로 회로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칩을 딱 주문하면
파일을 보내면 PCB 기판처럼 칩을 받는 겁니다. 받는 거고 PCB 기판은 여러분 카이캐드라는 게 있는데 카이캐드를 저기 설치해놨기 때문에 제가 살짝 보여주면요. 카이캐드를 시작하면 이제 카이캐드가 탁 뜨면서 회로 요거를 할 수 있는 게 딱 뜨죠, 그죠? 뭐 여기에 이제 PCB 에디터 뭐 이래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회로 설계할 그 시뮬레이션 할 때는 엑스킴 뭐 이런 거 회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인서트 스킴에서 엔모스 서브 하면 이렇게 이런 것도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그 전자리 시간에 배웠죠, 그죠? 이런 거. 어쨌든 이런 회로 스키매틱을 그려서 레이아웃을 바꿔서 아까 그런 그 GPIB 컨트롤 나만의 회로 그런 PCB를 만들거나 나만의 칩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이 리눅스나 오픈소스 가능하거든요. 이걸 얘기해준 이유는 측정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준 겁니다. 여기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이거거든요. 준비한 건데 제가 너무 강의식으로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처음에는 좀 그래도 소개를 해주는 게 명확해서 이렇게 되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요거를 제가 그 메이커 스페이스에 예약을 좀 했거든요. 메이커 스페이스에 날짜 아직 그 결제를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과에서 보내긴 했는데 여기 한 5일차까지 있잖아요, 그죠? 5일차가 있는데 여기에 GPI로 측정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PCB를 만들어 보자. RX232C로 아까 제어해 보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여러분 그 측정을 해봤었습니까? 해봤었죠, 그죠? 측정해 보자. 그래서 PCB 제작한 걸 측정해 보자. 이거를 한번 해보는데 기왕이면 요 실험실에 이런 보이는 장치들 있죠, 그죠? 요 장치들을 가지고 내가 뒤에 제가 보여준 것처럼 라즈베리를 다 선 연결해서 걔로 학부 때 여러분 2학년, 3학년 때 실험했던 거를 이제는 컴퓨터로 데이터를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을 때 이제 버릇이 장치 있으면 뒤를 먼저 봐요. 뒤에 공문에 뭐가 붙어 있나 이래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라즈베리 파이 PC가 있으니까 제 연결해서 파이썬으로 윈도우용 프로그램 오케이. 그냥 제어하는 거 아까처럼 텍스트.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측정 분석하는 최초의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면 누가 측정하면 잘 측정하고 누가 측정하면 다 좋은데 측정이 안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끝내기 전에 닫고 메이커 스페이스 한번 가볼래요, 한번? 요 정림하고 메이커 스페이스로 가봅시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질문 받을게요, 그러면. 예, 갑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수. 혹시 이거 다 꺼도 괜찮아요? 꺼도 돼요.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갈래요? 네. 저도 끄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근데 네. 제가 15시부터 16시 반까지 경기 있긴 하거든요. 그냥 옆에서 그냥 보는가? 그 뒤에 가서. 뒤에서 보려고. 뒤에서. 그 계측기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일단 저런